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23일 공병호TV는 의혹 시작되다라는 그런 청주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이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워 보이는 청주의 한 사업가, 청주터미널 사주인 장덕수 회장이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싼값에 매입한 이후에 터미널 현대화 계획이라는 이름하에 터미널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 장차 49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건의 요지입니다. 1월 21일 날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이 제기한 의혹의 전모입니다. 그 다음 날 1월 22일 날 조선일보는 김정숙 여사와 친한 청주 사업가 부동산 특혜 매입 5천억 차익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소통수석 의혹 반박입니다. 같은 날 1월 22일이죠. 청와대의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경고성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통수석의 해명성 발언에는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해서 내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청주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의혹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차장 용도로 20년간 묶어두었던 조건이 바로 약 4,000평을 매각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천억 대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용도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청주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수천억의 시세 차익이 특정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과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청주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건입니다. 의혹 시작되다. 청주터미널 용도 변경을 보고 청주 시민, 청주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을 잘 아는 분, 그리고 부동산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의견 가운데서 대부분은 의혹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제기했고 한 분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이해가 걸리지 않는 제3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구심이자 또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는 김남경 님입니다. 제가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 모두가 아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두 번째는 K언정 님입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저는 그런 사실이 충격스러웠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정용길 님입니다. 이분은 아마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관계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에 현대토지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현대화 계획입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덕 시장이 당선되고 그 이후에 2018년 11월 15일 날 도시사업계획 변경화가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8일 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용도 변경 고시를 내주는 과정에서 터미널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도시인프라 수익사업 지역사업 등이 등장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청주의 시민단체에서 용도 제한 규정 때문에
주변 시가보다 낮다고 이것은 특정 사업자를 위한 매각 사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매각될 때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특정 사업자가 인수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풀어주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특정 사업자를 위한 매각 사업이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임종국 님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용도 변경이 최대 투자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도 주택 용지가 상업 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이 큽니다. 즉 몇 배는 시세가 오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일입니다. 하민수님입니다. 터미널 부지 매각 계약 조건에 터미널 부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매 계약을 파기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 조건을 청주시가 어기고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합니다. 하만수 씨의 주장은 더 구체적으로 계약 조건을 살펴볼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우님입니다. 용도 변경은 몇 년에 한 번씩 나라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밝은 햇살님입니다. 용도 변경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목적으로 묶어놨던 용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 묶어놨던 용지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수정님입니다. 용도 변경은 정말 어떤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야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택도 없습니다.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야초님입니다. 관계자들이 변명한 것을 보니 좀 구립니다. 문제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매 시점이 어떻고 한나라 시장이 어떻고 이렇게 딴청을 부립니다. 그리고 고소한다고 계속 누나를 부라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셉 추구님입니다. 부지 판매 대금이 청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채가버렸군요. 그 다음에 조태극 홍익 배달님입니다. 청주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의 본질은 공적 이익을 내던진 특혜 국유지, 불법 특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이면 시유지를 300억대가 아닌 3천억에 팔아야 할 것인 합리적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덕수 회장은 용도 변경에 힘입어 땅 짚고 헤엄치기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1조에 팔아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신 분이 잔 해리스님입니다. 청주고속터미널 매각은 2016년 6월 21일 날 용도 폐지 공유재산 심의 후 같은 해 청주시 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 지정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 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습니다. 존 해리스님이 이제 반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세간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청주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권은 그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밝혀져야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